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행명할 사람에게서 학습은 첫째가 하는 의무입니다. 당이 일선하실 때 원칙 3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간 생활을 집대 원칙에 비춰볼 때 아침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지한지도 동지 조상아를 정성껏 모시지 못하고 서울이 모셨다는 것을 자비판하게 됩니다. 이 결함의 원인은 위대한 수령님이 위대성을 잘 공부하지 못한 뒤로부터 이 결함이 났다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일어나서 위대한 스님 조상아 정성이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저희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기대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생활은 사상의 단련이며 영광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저희 시간마다 일찍 출근한다면서 집일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항상 30분 후에 도착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데서 책임감도 못 가지고 건성건성함으로써 조직생활에 매우 낙하게 생활하다니 허상간의 능청을 받으면서 애들림 받는 현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거치기 위해서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남보다 일선을 먼저 잡고 늦게 퇴근하는 입장에서 계단 입장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일파로서는 여명원 경희동무는 항상 일할 때마다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남들의 능력임에 항상 일에 경각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먹는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지장이 많은데 먹을 것을 좀 가져오는 것을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현장에다 문건을 만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리지 내가 비판 아니 내가 아니까 보고서리 대충 내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거짓말 소리를. 그래야 그 사람의 생활청와 참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여느 사람들이 모르죠. 나도 비판 안 해. 그게 아니고 이 집행하는 사람을 써서 다 보내야 돼요. 이 사람 누구 비판에다 거짓말이 한마디를 써서 보내야 위에서 보고 생활청와 2,000원 이 족단체 나 참가하고 보상세 다 했냐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끼리 가족끼리 서로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가요? 친구 사이에는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네. 당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예, 있냐. 그리고 또 해서 그다음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미안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가슴이 아파요. 왜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요. 예, 약하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둥그려서도 그러니까 여령이 생겨서 이렇게 둥그려서 하거든요. 보통 심한 거. 근데, 그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크게 번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사상 얘기, 정책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보통.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도 반상회가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총화는 어쨌건 누군가를 다치게 해야지만 그 총화라는 그 제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비판이 그 정도는 돼야지만 지도하시는 분도 만족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구성원들도 할 일을 다 했다. 그래 계속 하다 나니까 좀 여령도 생기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잘못도 저희 학생들 경우에도 나오는 잘못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령이 생겨서 거의 열흘에 한 번씩 다시 돌려요. 그거 했던 거 다시 돌리고 또 했던 거 다시 돌리고 조금 마지막에는 너무 자주 하니까 형식적으로 돼요. 좀 그런 거죠. 서로 좀 얘기도 해주나요? 내가 이번에 너 지각한 거 할 테니까 너도 나 이 정도로 봐줘. 이렇게. 그 정도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알겠습니다. 매주 진행하다 보면은 좀 형식적으로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총화가 있으나 마나 하는 정말 형식적인 것으로 변모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북한을 나온 이 대학생을 만나서 최근 북한 분위기는 어떤지 총화 다시 한번 실제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청아라고 안 쓰고요. 그러니까 그냥 허상 비판 날짜 이렇게 쓰고, 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청아 뭐 허상 비판하는 걸 그냥 그걸 생활청아라고 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다 생활청아를 하잖아요. 매달 하다 보면 그게 형식적으로 돼요. 그래서 뭐 주제가 아닌데 그걸 넣고 그냥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 생활청아를 하면서 그냥 수다를 떨던가.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허상 비판하면서 그냥 얘기를, 주제 꼬리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뭐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에 한 번씩 그 생활청아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도 비판하고 자신도 비판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지각한 거나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나, 뭐 숙제를 안 해서 뭐 벌을 서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지각하는 학생들도 없고, 뭐 숙제도 다 잘해오고 이러면 그 허상 비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 한 사람이 한 번씩 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친구한테 욕했다고 비판하니까 그 친구가 삐져가지고 저랑 한 달 동안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북한의 허상 비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신도 뭐 나는 뭐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점을 나는 비판한다, 이런 걸 보고 허상 비판이라고 해요. 북한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막 새벽에 사람들 이렇게 모르게 그냥 데려가서 막 죽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입조심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을 가지고는 있어도 생활청아나 그런 데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학생을 증언을 들었는데요. 어쨌건 총화는 하긴 하네요. 네, 하는데 하죠. 어때요? 분위기가 과거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달라질 게 없는 사회거든요. 뭐 아마 30년, 40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방식이. 근데 단지 그게 너무 오래 하다 나니까 그 형식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그게 뭐랄까 좀 나태해졌다 그럴까요? 아마 해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변정이 조금 되는 거죠. 이렇게 성실히 참가 안 하고 그냥 뭐 수다 떨고 조금 그런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숙제도 다 해오고 지각한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억지로 이제 끌어내는 분위기는 조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예. 뭐 어쨌든 근데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불문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현희 씨 북한에 계실 때도 그랬나요? 보통 안 하죠. 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 걸리면 그건 큰일 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김일성, 그러니까 그 10대 원칙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 걸리면 사소한 거라도 그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걸 너무 교육도 많이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터치를 안 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잘못만 가지고 얘기하죠. 실제 총화가 북한 사회의 어떤 긴장이나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자잘한 것만 서로 잡는다. 저희는 그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뭐 정신적으로나 수상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청화라는 게 서로 이렇게 무리를 못 짓게 하려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딱 이런 틀에 가다 놓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가 비판도 하고 못 벗어나게 하면서 이런 그 주생활청화도 아마 그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제 방법이죠, 하나.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판을 막으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는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참 할 게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되고. 뭐 언론 자유 뭐 그런 자유는 없지만, 그럼 사실 비판을 못 하거든요. 언론이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그 기관에서 검열을 받아서 신문도 나오고 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사상과 그 원칙에 어긋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이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와서. 근데 비슷한 느낌 받으셨겠어요. 예, 근데 교회 가서 이번 한 주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야, 네. 너무 많이 닮아서 놀랐고, 네. 그리고 북한이 바로 하나의 종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김일성 교구나 하고. 그러니까 사실 딱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만 갖다가 넣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이 가장 기독교, 종교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식과 방법은 똑같이 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보면 그 김일성 성경 말씀이 있는데 김일성 교시가 있고 그거 항상 외우고 또 10계명이 있는데 10대 원칙이 있고 이 주 생활청와도 사실은 주에 한번 성당 가서 고백성사하는 시기거든요. 자기 잘못한 거 고백성사하고. 정말 똑같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다 비교해보면 너무 닮아 있어요. 그 역사 서술한 것도 김일성 역사도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성경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비해보면 너무 담아 있고 그걸 진짜 도용해서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에 플러스 김일성교 플러스 김일성 그 봉건 왕국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분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잘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네요. 이런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